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출범한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통합과 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국제설계 공모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방콕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 행사가 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습니다. 3월 말까지 14회에 걸쳐 2,400여 명의 태국 관광객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2월 1일부터 정상 운행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취재 결과 2월이 돼도 목포 시내버스 정상 운행은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원장 공모를 진행하던 광주 전남연구원이 연구원 분리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공모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출범한 이후 30여 년간 정치 논리에 따라 통합과 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5대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중지하기로 최근 결정한 광주 전남연구원. 지원자가 한 명이어서 정관에 따라 재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촉발된 광주 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검토를 내세워 신임 원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분리 논의는 지난해 10월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 운영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도시 지역인 광주와 농어촌 지역인 전남의 특성이 달라 그동안 여러 현안에서 의견이 반대되는 지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서로 제도나 시스템이나 상충한 점이 너무 많아요. 차이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측을 조율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데 집행부에서 매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어요. 광주 전남연구원의 통합 분리 논의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1991년 개원한 이후 2007년 한 차례 분리됐다. 2015년 민선 6기 광주 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재통합돼 현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동안에도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분리와 통합이 되풀이됐는데 또다시 분리 논의가 촉발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등에 대응한 초광역 행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정치인의 결정에 따라 분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늘려 광주 전남연구원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리하는 것보다는 예산과 그 사람을 좀 더 투자를 해서 광주 전남에 독립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 같이 해야 될 부분 이렇게 사업을 구성하는 게. 광주 전남연구원은 대구 경북연구원이 지난해 31년 만에 분리하기로 결정하는 등 타 시도도 따로 분리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3월 초에는 재분리와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인 재분리 결정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방콕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을 환영하는 행사가 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세기 입항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3월 말까지 14회에 걸쳐 2,400여 명의 태국 관광객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태국에 이어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여수와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불씨가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의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에 반발하며 농민들이 한전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농민들은 단속 기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과정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피해 농민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 단속에 반발하는 농민들이 한전 로고가 새겨진 상자를 밟아 구깁니다. 농민들은 한전의 단속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도 없는 저온 창고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사용 전기 단속 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사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기준 없는 단속도 문제지만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위약금을 합산해서 내게 하다 보니 농민들은 자신들의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따라서 제대로 항의를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의 여성 농민에게 이 법이라며 농사용 전기를 일반 전기로 전환해 버리기로 했다. 자동 이체하고 있는 통장에서 과징금을 무단 인출한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한편 구례군 의회도 농민들과 함께 반발했습니다. 의회는 한전 약관을 농가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잘못된 농사용 전기 사용에 대한 단속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한전의 이번 단속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 힘없는 농민들을 겨냥한 선택적 단속이라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 단속으로 인해서 저희 구례군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농업에 맞게끔 앞으로 전기 정책을 활용해 줘야지만 한편 한국전력은 MBC 보도 이후 위약 사례 처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하는 농어업의 현실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2월 1일부터 정상 운행한다는 소문이 최근 지역사회에 돌았는데요. 취재 결과 버스 미운행 사태 속에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태원 유진의 전방위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정상 운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태원 유진에게서 가스비 25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목포 도시가스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발생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태원 유진이 목포 도시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린 CNG의 건물 2동과 토지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가스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전에 접촉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저희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도 좀 상당히 좀 혼란했고요. 그린 CNG 건물은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의 배우자 명의고 땅은 이한철 회장 소유. 하지만 목포 도시가스가 추정한 그린 CNG 부동산의 잔존 가치는 14억 5천만 원가량에 불과해 목포 도시가스가 받아야 할 미납금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담보도 부족하고 미납금 상환 계획 역시 불투명하고 가스 공급이 되더라도 추가 연체 가능성이 커 목포 도시가스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5억을 대출을 받는데 3억짜리 담보를 제공하고 나 5억 빌려줘. 그럼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미납액에 상응하는 담보 제공과 향후 요금 납부 계획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태원 유진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이 25억이니까 20억짜리 공주니까 20억이면 20억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놈을 또 상환 계획을 또 내라는 거야. 미안 요구입니다. 그 2번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주말 사이 떠돌았던 목포 시내버스 2월 1일 운행 정상화설의 근원은 태원 유진으로 압축됩니다. 목포시의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2월 1일 정상 운행을 시작하겠다는 일방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남도청을 찾아가서는 전남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상 운행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원 유진의 마음만 바빴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작 목포시와는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리기만 했으면 정확하게 그냥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정확하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한편 면허권 취소와 뒤따르는 법적 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목포시는 계약철 버스 운행 확대를 위한 추가 전세버스 확보에 나서고 있어
목포 시내버스 미운행 사태 장기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놀이시설 2,147곳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과 이행 여부,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광주시는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1년 퇴마의식을 하겠다며 자택에서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24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무속인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8시쯤 장성군 황룡면 한 파프리카 재배 유리 온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온실 2,4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파프리카 30여 톤이 냉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실의 관리동에서 처음으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폭 완화됐죠. 감염 취약시설과 같은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환한 웃음을 가리기 일쑤였던 마스크를 벗어놨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들도 마스크 없는 교실이 반갑다고 말합니다. 크진 않아도 거리감이 살짝 느껴졌는데 마스크 이제 해제되고 나서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에서도 몇몇 시민들은 맨얼굴로 다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품이었던 마스크를 내려놓으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일단은 냄새도 마음대로 맡고 숨도 조금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런 점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더 많이 감지됐습니다. 비말이나 접촉을 통한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모여갖고 입김으로 해서 이렇게 올무고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알아서 차고 다니고. 들어올리고 달리느라 숨가쁜 헬스장 이용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걸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걸리면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가르치는 회원분들이 옮길 수 있으니까. 일부 장소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되다 보니 마스크를 아예 안 챙길 수도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이곳 대합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지만 약국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전남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곳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같은 학교 건물에서 중학교 수업을 듣게 되는 건데요.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광양시 진월면에 자리한 진월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 2014년부터 면 소재 분교 3곳과 초등학교 한 곳이 통합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2년 뒤 또 다른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진월중학교와 합친 뒤 통합 운영학교로 새롭게 개교하는 겁니다. 통합학교는 지금 쓰지 않는 인근 분교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개교합니다. 현재 진월초 5학년 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초등학생과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 학교 같이 다니고 있는 동생들이랑 같이 학교 다시 다닐 수 있다는 게 좋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전남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농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초중통합 6개교, 중고통합 7개교에 더해 올해 장흥과 완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개교하고 오는 2025년 광양과 보성도 한 곳씩 추가됩니다. 인구가 줄고 그나마 남은 학생도 도심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학교 문을 닫는 것보다 통합을 선택하는 겁니다. 100명 정도 되면은 충분히 원어민 교사라든가 원어민들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다른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지만 교육 과정이 달라 교사들이 가르침에 혼란을 겪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자연스레 섞이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통합 전 학생끼리 동아리나 공동수업 등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년부터 중학교 선생님들과 전학공이든지 연수를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조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우선 통합학교를 늘려가는 것보다 기존 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전남 지역의 학교 5곳도 휴교에 들어갑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3곳과 영암 미암중학교, 고흥 영주고등학교 등 5개 학교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본교가 학생 수 감소로 휴교 결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알려졌고, 휴교 결정 이후 3년 동안 학생이 없을 경우 폐교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주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도시공간 계획과 도시 건축 디자인 수준 제고 등 그동안의 협상 조건을 반영해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 국내외 8개사를 대상으로 국제 지명 초청 설계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3월 15일까지 작품을 접수해 기술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제한급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군에 전국에서 생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달된 양은 70만 4,800병으로 완도 제한급수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됐고, 이는 이들 지역에 15주간 공급 가능한 물량입니다. 전라남도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2배 인상했습니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신청 기한도 다음 달 말까지로 2달 연장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노인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엔 도내 3만 6,800여 가구에 34억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어제보다 기온도 높게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2도가량 낮은 기온인데요. 한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한편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여수와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더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안팎으로 추운데요. 한낮 기온은 강진 11도, 완도에서는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11도 예상되고요. 여수의 낮 기온 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큰 추위 없겠는데요. 모레 아침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